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학교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아이들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학습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 참고 삼아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이들한테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항상 요 내용은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지만 아이들이 들으면 더 좋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요 간담회 끝나고 2월에, 올 2월이죠. 아이들이 이제 1월 말이면 이제 배정이 끝날 거예요. 배정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정된 학교들 따로따로 각 학교별로 이제 다는 못 해드렸고 주요 학교에서 이제 배정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또는 아버님, 부모님하고 아이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미니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해당 학교, 본인이 이제 배정받은 학교 편제표를 좀 보면서 뭐 진로가 결정된 아이들이라면은 이후에 이제 시간표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내용들까지 이제 해서 그것도 이제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올해 이제 2월에 해봤는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아이들이 왔을 때가 효과가 더 좋았어요. 실제로 지금 그때 이제 같이 와서 상담하고 또 자기들이 이제 본인이 학교 편제표를 보고 우리 학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간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같이 쭉 내신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태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습 태도가.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화과학학원에서 이제 중등고1 팀장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2 물리학하고 고1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승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이제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이제 위에 바로 선배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제가 이제 표현상 이제 마루타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첫 세대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향은 일단은 뭐 내신 9등급, 5등급 전체적인 방향성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이들은 이제 2029학년도 입시가 되겠죠. 그리고 2028학년도가 이제 요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이제 입시를 보는 첫 세대가 될 거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두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점. 그래서 아마 2028학년도에서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입시에 대한 거,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아마 아이가 첫 아이다 그러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자리는 뭐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학 입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수시하고 정시 크게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시는 그냥 학생부 위주로 아이들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뭐 교과 성적이라든가 뭐 내신 등급 단순하게 보면 성적, 그다음에 이제 세특,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있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 것까지 이제 서류, 수시는 그냥 서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시는 그냥 수능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방식은 이제 뭐 내신 서류를 보는 거냐 아니면 수능을 보는 거냐, 또 논술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수시 카테고리 안에 논술도 이제 포함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요건 별개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라서 수시는 그냥 서류, 그리고 이제 수능은 말 그대로 저희가 정시라고 하는 건 수능, 그리고 이제 논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현행은 이제 아이들 올라가면은 내신이 지금은 이제 아이들 선배죠. 지금 고2 아이들까지는 9등급 상대평가를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5등급 평가라는 거 좀 알고 계실 거고요. 대신에 수능은 9등급으로 평가가, 수능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 9등급 평가로 이제 나누기로, 그래서 5등급이 아니라는 점, 수능만 9등급 체제로 갑니다. 2028 입시가 이제 평가 방식이 이제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 변환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됩니다. 아이들 서류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면, 성적을 환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이제 실제 레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변환기가 있어요. 사실은 뭐 등수 변환기 이런 걸로 변환해가지고, 연대 같은 경우가 그런 걸로 변환해가지고 아이들 이제 상대적으로 우열을 나누긴 했는데, 일단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면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식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통합평수는 요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죠. 이제 1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 요게 이제 아이들 수능 교과로. 지금은 이제 탐구가 문과 애들은 사탐,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은 과탐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목별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흔히 사탐론이라고 하죠. 올해 수능에서 사탐을 본 애들이, 그러니까 사탐 2과목 또는 사탐을 하나라도 본 애들이 77%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흔히 사탐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과 애들 중에 대거 지금 사탐으로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 기준, 현역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어떻게든 수시로 가는 게 베스트인데, 조금 더 이제 대학을 한 등급 높이는 방법이 이제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이들이 탐구로 수능 최저를 많이 맞추는데,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이 정도 비율로 빠졌을 때 1, 2등급, 보통 2등급 라인까지를 맞췄을 때 최저가 보통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지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이 8,000명이 줄었어요. 올해. 인원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내년은 더 심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77%였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사탐을 보는 아이들이 거의 80%가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3 때 과탐을 고집하는 게 이제 미련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수능 최저를 노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통과 통사를 아이들이 보게 될 거라는 점. 대학에 제공하는 자료, 그래서 나중에 편제표 보실 때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제 문과는 큰 고민이 없고요. 이과 애들이 조금 이제 고민거리가 좀 많아질 거고, 보통교과라고 하는 거는 그냥 1학년 때 배우는 누구나 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1학년 때 다 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교과라고 하는 거, 이후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 보통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을 저희가 이제 진로교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A, B, C, D 성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자 수, 분포 비율, 석차 등급, 원점수와 평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점수가 활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학교의 성취 비율이라든가 또는 과목 평균, 그 다음에 원점수. A, 똑같은 A 등급인데, 성취도 A를 맞았는데, 뭐 석차 등급은 이제 2등급, 3등급일 수도 있어요. 워낙 평균이 높고 전반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몰려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원점수가 90점인데도 C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사실 90점 이상, 원점수 90점 이상의 C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런 거 이제 원점수, 자기 본인이 맞은 원점수, 그 다음에 과목 평균하고의 편차를 좀 보면 대충 이 아이의 상대적인 위치를 대충 가늠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생부에서 어느 정도의 변별은 좀 둘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탐구 쪽에서 이제 사탐하고 과탐 쪽에서 저 융합 과목 실험을 포함해서 이제 융합 선택 교과로 포함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따 편제표 보시면 별표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마다 표기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융합 과목들은 별표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저런 것들은 그냥 A, B, C, D 등급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이제 수능 이제 몇 학교가 좀 발표를 했어요. 몇 개 학교가 벌써. 보통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 2학년 4월. 그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일단 수능은 2028학년도 수능은 이렇게 이제 아이들 볼 거고, 큰 틀에서는 크게 바뀐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탐구 쪽이고, 수학은 이제 지금 현행 수학은 저희가 뭐 서술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단답형이 2문제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단답형이 30%로 늘어서 9문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쓰는 연습이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본인이 알기는 아는데 어찌어찌 풀기는 하는데 객관식으로 있을 때는 곧잘 푸는 애들이 막상 주관식 서술형으로 풀면 못 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습들도 이제 특히 수학 영역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 탐구 쪽은 시간이 10분씩 늘었어요. 기존에는 이제 아이들 2과목을 고르면 이제 20문제 30분씩 이렇게 풀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각각 이제 문항수가 5문제씩 늘어났고요. 25문제씩, 그리고 시간은 10분씩 늘어가지고 이제 각각 40분씩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능 시간이 한 20분 정도 늘어난 거죠,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문과든 이과든 계열에 관계없이 응시 자체는 2과목을 다 해야 돼요. 통과, 통사를. 단 성적은 분리산출하는 걸로. 통사 따로, 통과 따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말씀드릴 때 제 느낌상 이과는 흔히 자연계열 학교들은 통과 성적만 반영을 하고, 인문계열 쪽은 이제 뭐 통합 사회만 반영하고 뭐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2개의 평균 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경희대를 보면은 그냥 둘 중에 잘 본 거 하나, 계열에 상관없이 통과든 통사든 2과목 중에 잘 본 거 하나만 반영하겠다. 물론 이제 경희대 하나만 그런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좀 봐요. 서울대는 이제 다 볼 거고요. 그래서 서울대가 이제 먼저 발표한 자료는 제가 다 드렸어요, 사실. 202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서 서울대하고 일단 발표된 학교가 지금 3학교 있거든요. 서울대하고 경희대하고 건국대. 그래서 3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입시안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핵심 사항만 좀 추린 건데, 일단은 수능 최저 없어졌어요. 수능 최저. 지금 뭐 현행 이제 아이들 수능 최저 있잖아요. 3합7. 그 3합7의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에서 1단계 서류, 뭐 2단계 교과의 면접이 강화됐어요.
면접 전형이. 그리고 이제 직용 같은 경우는 현행 이제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인데 이제 1명씩 늘려서 3명 추천으로. 그리고 이제 저 서울대 수시 직용 같은 경우는 외고, 특목, 자사는 못 써요. 그런 학생들은 아예 지원을 안 받는 걸로 그냥 철저히 일반고 대상으로만 저렇게 뽑는다는 거. 면접이 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전형은 이제 다 쓰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50%, 면접이 50%. 그러니까 특목 자사를 포함한 나머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서울대 수시에서 면접이 좀 중요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시에서는 얘들 이제 교과 영양평가 이 용어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동안 뭐 전공 적합성, 뭐 계열 적합성 등등등 계속 용어가 바뀌어 오긴 했는데, 교과 영양평가 강화라고 해서 수시에서 이제 1단계 수능으로 100%, 그러니까 수능 100% 점수만으로 뽑는데 아이들을 이게 3배수 선발해요. 3배수. 일단 3배수로 걸러내고 단순한 등급합으로. 지금은 표점을 활용하거든요. 현행은 서울대가 이제 표점을 가지고 이제 정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등급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표점하고 등급이 좀 차이가 있는 게, 내가 수학에서 2등급이 났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표점이 높을 수도 있어요. 표점으로는 5월 1일 찍은 애보다. 그러니까 수학이 똑같은 2등급인데 영어 뭐 예를 들면 영어 B등급이 뜨고 이쪽에서는 뭐 영어 국어 뭐 2등급이 떴다. 그럼 표점을 전체 교과를 표점으로 바꿨을 때 전체 등급의 단순 합보다 표점이 높은 아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등급합은 내가 조금 부족한데 표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등급이어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같은 수학에서 2등급이라도 미적을 선택한 아이와 확통을 선택한 아이는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한 등급으로만, 그냥 1등급이면 1, 1, 1 하면 그것만 가지고 3배수를 뽑겠다. 대신에 한국사가 포함됐어요.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이제 3배수로 수능 100%로 이제 등급합으로만 뽑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걸러내는데 그 수능의 점수를 60%를 100분위로, 여기서 100분위로 활용한대요. 그러니까 1단계 선발할 때는 단순하게 등급으로만 뽑아놓고 2단계 선발할 때는 거기서 다시 100분위로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1단계 선발할 때는 등급합에 포함을 시켜놓고 2단계 이제 걸러낼 때는 한국사 빼고 국어, 수학, 탐구. 영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도 절대평가라서 이제 A냐, B냐, C냐에 따라서 각 등급 간 감점, A등급하고 B등급의 감점을 좀 차이를 두면서, 그리고 이제 교과. 그러니까 서울대 정시에서 이거는 사실은 재작년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교과가 40% 들어오니까 이 얘기는, 교과 영양평가, 예를 들면 밑에 3번에 영양평가 등급 세분화라는 게 현행은 A, B, C 단계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제 입학사정관들 두 분이 각각 서류를 보고 AA, 뭐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평가 요소가 그냥 A, B, C 세 단계로 돼 있는데, 요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A 플러스부터 C까지 6단계로 나뉘어졌고, 좀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A하고 C, 서울대 이제 정시를, 저기 아이들 뭐 정시 파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시를 통해서 내가 저걸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현행 기준으로는 20%거든요, 교과가. 그러면 A등급하고 C등급, 서류평가에서 A등급과 C등급의 격차를 수능에서 적게는 2문제, 많게는 3문제, 그 정도를 더 맞춰서 뒤집을 수 있어요. 2, 3점짜리 문제를 2, 3문제 더 맞춰서 그 등급을 뒤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에서 좀 무식하게 계산해서 저게 2배 확대된 거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A등급과 정시에서 서울대 A등급과 C등급, 자기 서류가 교과 서류 A, C를 뒤집으려면 6문제에서 8문제 이상을 더 맞춰야 된다는, 대충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퇴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이따가 이제 편집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올해 1학년 고1 아이들 자퇴생 엄청나게 많았어요. 학교별로 적게는 4%, 5%에서 많게는 10%까지.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 1 필요 없다. 뭐 1등급 아니면 인서울 못 한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내신 보고 벌써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앞으로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학교에 붙어 있는 게 좋습니다. 경희대가 조금 좀 세분화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지역균형 이제 교과 70, 출결까지 다 포함이에요. 출결 포함해가지고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나머지 서류들을 평가해서, 얘들은 수능 최저 여전히 있고요. 2합 5니까 뭐 사실은 크게 2합 5 정도면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단 탐구 진로 교과, 그러니까 탐구 진로 교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과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후에 이어지는 현행 2를 쪼갠 과목들이 있어요. 물리학 같은 경우는 뭐 전자계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 이런 교과들, 그런 교과들은 성취도, 그러니까 자기 등급하고 상대평가 등급하고 성취도 중에서 잘 나온 거. 예를 들면 내가 등급은 3등급인데 성취도로는 A다 그러면 그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바꿔서 반영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 취지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학생부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교육부에 어필하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얘들 트렌드 자체가 정시를 줄이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행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요거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거라서, 서울대도 계속 줄이려고 하고,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과목은 국수, 영과, 사.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 인문계는 국수, 영, 사 이렇게 한 번까지 포함해서 보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전체를 6과목을, 그러니까 기가,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이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신설된 거예요. 2028학년도부터 신설된 건데, 이제 서류형, 면접형은 말 그대로 면접을 보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 없이 이제 면접으로 지금의 현행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그대로 그 틀에서 보는 거고,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성취도만, 그러니까 등급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취도만. 아이들 어차피 A, B, C, D 또는 1, 2, 3, 4, 5 이렇게 같이 표기가 되니까 성취도만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대신에 수능 최저를 두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가면은 이게 아이들이 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택 고막에 따라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인원수가 계속 줄어들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 경쟁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성취도는 점수는 잘 나왔는데 아이들이 워낙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요런 고민들은 요런 전형을 좀 활용을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시도, 정시가 이제 수능이잖아요. 이거 학생부형이 이제 신설됐는데 무려 70%를 이렇게 학생부형으로 뽑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10%밖에 안 되니까 뭐 저거 얼마나 되겠어? 라고 이제 이것도 저희들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저 정도면 그냥 변별력 없는 거야. 학생부는 크게 의미 없어. 수능이 압도적으로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능 변별력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학생부가 나름 중요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저거는 모르겠어요. 아직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2028학년도 지금 고1 아이들이 이제 입시 결과가 나와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도 마찬가지로 성취도만 반영하기로 돼 있고, 대신에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저기 대부분 보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이제 평가 과목들이 많이 남아있고, 2학기는 아이들 이제 수능에 집중하는 형태로 편제표가 많이 짜여져 있어요. 흔히 이제 좀 좋은 학교들, 고등학교들 중에서도 뭐 오늘 아마 편제표 보시면 이제 동산고 편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3학년 1학기 때 모든 과정을 끝마치게끔 대체로 그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2학기는 좀 느슨하게. 그래서 수능에 좀 집중할 수 있는 형태로. 근데 얘들은 이제 요거는 정시 학생부형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까지, 2학기 성적까지 모두 반영하는데, 단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지 않고 자기가 잘 본 거, 그동안 3학년 2학기 전체 성적에서 잘 본 거 18과목만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계열별로 반영 과목들이 있고, 교과 이수에 따른 가산점이 또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자연계열이면 아무래도 수학이랑 과학, 과학에서도 진로 과목들을 좀 선택을 하면 이제 가산점 주겠다. 이런 얘기고, 교과 이수 이제 권장 사항들은 경희대 자료들이 이제 발표된 자료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들 지금은 조금 먼 얘기긴 하고, 1학기 중에 아이들 입학한 다음에 보통 저희가 6월, 늦어도 6월, 보통 중간고사 끝나고 한 5월 중에는 이제 학교별 선택 과목, 어떤 아이들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하니까 그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꼭 아셔야 될 게 이거거든요. 요거는 꼭 체크를 해 두시고요. 시기별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가 4월이에요. 고2 4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4월달.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거든요. 4월이면은 중간고사 딱 볼 때예요. 4월 말에. 그래서 일단 중간고사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학생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서 입학요강 확인하는 거. 요때 발표해요.
그래서 대학별로 이때 다 이제 세부화는 고3 때 이제 몇 명을 뽑겠다 이런 것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고3 때 나오지만 전체적인 틀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요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 자료를 통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 또는 목표로 하는 학과, 그 학과들의 모집 여러 가지 이제 전형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학과여도 수시에서도 학종이 있고 교과가 있고, 또 정시도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수능 100%도 있고 서류형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 요때 오픈이 되고,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을 그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고2 4월 달, 이때 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해서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고등학교 선택 제일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판단들 하시나요, 아이들 고등학교? 가까운 거. 그쵸, 가까운 거 중요해요. 체력랑, 특히 이제 체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은 멀리 있으면 진짜 불리해요. 멀리 있으면. 뭐 여기서 충원고, 그러면 진짜 멀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거의 뭐 아이들 버스 타고 가면 거의 그냥 가는데 4, 50분, 오는데 4, 50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3년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체력적인 부담도 되게, 물론 거리 가까운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인원수. 그 학교 인원수도 사실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음식점 저희가 뭐 외식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메뉴 먹을까라고 고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먹을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 메뉴를 결정한 다음에 검색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별점 보실 거예요. 후기 보시고 이제 학교별 입학 이제 실적이죠. 저희는 이제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참고해서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좀 보는데 저는 최우선으로 보는 게 사실은 아이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학교가 일반고가 있고 자사 그 다음에 특목고, 계열을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고 계열일 일반고, 자사고도 사실은 카테고리상으로는 일반고 안에 들어오기는 해요. 자유형 사립고일 뿐이지. 그럼 이제 특목이냐, 일반이냐, 이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고 내에서도 자사냐, 아니면 그냥 지역에 그냥 평범한 학교를 갈 것이냐, 뭐, 갑방고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뭐, 요 지역에서는 뭐, 신성고 정도가 될 거고, 작년이죠. 올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작년 이제 핫했던 학교가 군포의 수리고였어요. 군포의 수리고가 좀 핫했었고, 뭐 신성이야, 이제 또 내년에 특히 혹시 신성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혹시 신성고를 염두에 두고 계신 학생들 있을까요? 신성고가 내년부터 과중되는 건 아시죠? 네, 과학 중점 과정으로 바뀌는 거.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은 편제 회상의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변화들을 조금 우리가 빨리 알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도 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성향이에요.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냐. 학교를 좋아하고 재밌게 잘 다닐 수 있을 것이냐. 학교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걸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특히 자사특목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되게 많이 해요.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보통 프레젠테이션, 발표형, 탐구형 이런 수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면은 이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자기 주도가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거 잘하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좀 내성적이고 이런 아이들은 자사나 특목에서는 좀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될 요소가 아이의 성향이라는 거. 가장 잘 아실 테니까. 어머님들이 가장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아실 테니까 대화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이의 학습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그냥 현재 드러나는 데이터로만 보시지 말고요. 중학교 성적은 제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 너무 인플레이가 심해요. 어지간하면 다 A예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꼭 과학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뭐 학원 수업을 별도로 한다. 뭐 학원 수업이 됐든 아니면 뭐 인강 수업이 됐건 별도로 학교 교과 위에 따로 이제 본인이 과학에 대한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하나 정도 틀리거나 100점 정도 맞는 그 정도고, 그냥 순전히 학교에서만 수업을 듣고 시험 때만 좀 바짝 해요라고 하는 경우는 한 2개 정도 틀릴 거예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지금 중학교 내신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의 그 성적을 그대로 믿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중학교 때는 그래도 늘 90점대 나왔었는데 성취도 다 A였는데 왜 고등학교 때 성적이 이렇지라고 해서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현재 상태, 그거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교,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지원하는 학교의 편제표죠. 편제표를 보시고 학교 프로그램 어떤지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성향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상태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지금 중3이잖아요. 중학교 거 다 끝났을 거예요, 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개정 2세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2세대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본 게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를 한번 풀려보세요. 저는 항상 선행보다는 현행의 심화를 많이 강조를 하고, 지금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는 정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당장 1학년이 어찌 버텨보겠는데 1학년 때야. 2학년 때 닥쳐오는 이 교과 편제를 보면 숨 막히는 편제표가 나와 있어요. 특히 과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적게는 7개, 많게는 8개의 과학 탐구를 해야 돼요. 토 나오는 시간표가 만들어지거든요. 내용은 어려워지고 학기제 편성이라 시험 범위는 늘어나고. 그러면 이 학습 부담을 아이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럼 미리미리 지금 빨리빨리 선행부터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 선행을 하기 전에 먼저 돼야 될 거는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봤자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학습 상태는 일단은 현재 이제 고1 대상으로 한 3월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면, 고1, 3월은 100% 중학교 범위에서만 출제가 되거든요. 1, 3학년 전체 범위에서. 그걸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지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메꿔주시고, 그러니까 현행 단계의 심화가 미리 앞서서 하는 선행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데리고 미적 심화를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미적 2까지. 그리고 그거 지금 안 해놓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 지나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직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학교에 들어가서 미적 2를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걸 지금 미리 다 해놓는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 시간 낭비라고 보거든요. 현행의 심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마 하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 요거는 이제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겨울학기 때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직전 학기 준비는 선행이라고 보지 않고 예습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뭐 통합과학이 됐던 아니면 공통수학이 됐건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할 텐데, 이제 1월 달에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월 달에 해당 학교, 본인이 배정받은 학교 시험지, 그거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구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요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개를 한번 풀려보세요. 시험 보듯이.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됐구나, 학업 성취도가. 저는 그 기준을 80점 정도로 보거든요. 80점 정도. 그래서 뭐 신성고 배정을 받았으면 신성고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풀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시험 보듯이.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딱 시간 재가지고 풀고, 그게 이제 80점 이상의 성취도가 나왔다 그러면 아주 탄탄하게 잘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60점 미만이다 그러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전에 빨리 현행부터.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편제표는 이제 간단하게 몇 개 학교들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 활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학교마다 모두 달라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공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제가 궁금한 시기에 오픈이 안 돼요. 나 지금 빨리 미리 알아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싶은데 하는데, 공지되는 거는 항상 뭐 4월달, 5월달. 학기 들어가고 나서 또는 학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정보의 오픈이 너무 늦다 보니까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잡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활동 내용들 이런 걸 참고해서, 동아리 같은 것도 연속성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월 달에 2월부터 이제 학교 배정 받으면 이제 배정받은 학교들의 이제 편제표, 세부 편제표, 그다음 오늘은 이제 수학 과학 교과 공부만 제가 보여드릴 거고, 나머지 전체 편제표하고 이제 활동 프로그램, 특색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할 때 아시겠지만 수행 평가도 반영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한테 지필고사 끝나고 오면은 선생님 저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등급 안 나왔잖아.
등급이라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본 지필고사에다가 수행평가까지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학기 말에 결정이 되는데, 그 아이들은 중간고사 끝나고 뭐 1등급이에요, 2등급이에요. 자기는 전교 등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 보통은 60대 40이기는 해요. 지필고사 60%, 수행평가 40%. 그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과목마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좀 특이하긴 했는데, 작년에 양명고 같은 경우는 수행을 70%를 넣었어요. 지필 30%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가 계획들이 학기 초에 다 오픈이 돼요. 그럼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수행평가 일정이 언제 짜여져 있구나. 그리고 이 해당 수행평가를 어떤 내용으로 보는구나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애들하고, 그냥 멍 때리고 가방 메고 다니다가 일주일 전에 맞다, 수행평가 있었지, 이런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2월 중에 학교 배정 끝나면은 이제 준비를 또 따로 할 거니까요. 자, 이게 이제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에서 작년에, 올해 이제 자퇴생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긴 하죠. 현행 4% 1등급에서 10% 1등급이 돼버리면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1.0이 되게 많아지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러면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지면 대학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선발해야 되지? 뭐 대신에 그동안 선배들은 성취평가로만 평가를 받았던 진로교과들, 지금의 현행으로 따지면 과탐2,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것들을 이제 전부 상대평가로 바꿔놔서, 아, 평가 요소가 늘어났으니 이걸 서류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구나 라는 점. 논술이나 뭐 저희가 뭐 대학별 고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사실 대학별 고사와 비슷한 논술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면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했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보면은 사실은 많이 늘긴 했죠. 지금 현행 아이들 3등급 정도, 3등급이 이제 누적으로 따지면은 저게 이제 23%거든요. 3등급 라인이 23%인데, 지금 개정되면은 저게 2등급을 전부 포함해가지고 4등급 중반까지가 2등급으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럼 보통 저희가 인서울 라인을 잡을 때 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전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전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냥 한 3 정도를 대충 잡아요. 3 정도. 물론 이제 인서울을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할 거냐라는 거는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보통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광명상가 라인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더라고요. 가천대 라인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봤을 때 보통 뭐 3 정도? 3.0에서 뭐 아무리 좀 늦춰도 3.2, 3 정도까지를 이제 보통 본다면, 그게 2등급을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1이 아니면 인설 아예 못한다, 주요대학은 못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던 건데, 실제로 그 부산교육청에서 그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올해 이제 1학기예요. 올해 1학기. 올해 1학기 성적을 기반으로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94개교 학생들 대상으로 15,000명 대상으로 실제로 올 1을 찍은 애들 몇 명인가. 저희가 단순 계산했을 때는 한 5% 정도는 올 1이 나오지 않을까? 구간이 확대됐으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산교육청 자료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는 1.7%밖에 안 나왔어요. 1학기 성적 올 1을 찍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마 학년이 올라가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2학년 올라가면 계열이 갈릴 거고요. 지금은 1학년은 공통이다 보니까 선택 과목 없이 누구나 다 전체 인원이 똑같은 교과를 듣는 상태에서 이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 인원이 많다는 건데,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본인들 계열에 따라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선택 인원도 정말, 특히 이제 물리학 같은 경우는 막 개정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연계열은 물리학은 기본 베이스로 아마 선택은 하긴 할 텐데, 이어지는 물리학의 심화 교과는 안 하는 아이들이 많긴 할 거예요. 사실은 뭐 전자기와 양자를 듣는다거나 역학과 에너지를 듣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원은 계속 줄어드니까 사실은 1등급 맞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게 2학년, 3학년 시점까지 갔을 때는 5월 1을 찍는 아이들이 생각보단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지금 이제 9등급 체계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즉, 학생부에서 내신의 변별력이 감소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발표 자료거든요. 부산시 교육청, 이제 경기도 이제 진학협력 학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의미로 이제 발표를 좀 했고, 이건 그냥 그 참고 사항이긴 한데요. 그 경기 진협에서는 요거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개정교과의 등급제로 5등급 체제에서 2.16 정도까지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이긴 한데 자연계열에서 이제 경기대 AI 컴퓨터공학부를 2.1까지를 보더라고요. 합격선을. 5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에서. 2.1이면은 생각보다 괜찮죠. 생각보다 괜찮아요.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근데 이제 같은 2등급이어도 워낙에 구간이 넓잖아요. 워낙에 구간이 넓죠. 11%부터 34%까지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게 같은 2등급이지만 원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원점수가 높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강조를 드렸던 거거든요. 똑같은 2등급이어도 원점수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겠죠. 그런 아이들이 평가를 받을 때.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데는 이제 그 중앙대 안성. 중앙대 안성인, 사실 안성에 있긴 하지만 이제 다빈치 전형에서 식품공학부는 괜찮거든요, 사실은. 중앙대 안성의 식품공학부 되게 괜찮고, 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것도 요것도 2.8까지 보더라고요. 2.8까지. 개정 체제에서. 그래서 1 아니면 마치 대학을 못 가는 것처럼 그거 아니라는 점, 그거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1학년 때 아이들 중간고사 성적 보고 자퇴한다는 이런 헛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 지금 학교 고1 선생님들이 1학기 끝나고 자퇴 상담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 실제로 자퇴생 정말 많았고, 이게 녹화 중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특정 학교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 네. 유독 많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유독. 거의 전 10% 정도 빠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 학생부 경쟁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신에 올인해야 돼요, 아이들은. 착실하게. 중학교 성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들 중학교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들. 점수 다 90점대 잘 나죠. 수학만 애가 좀 못했어요. 수학만. 성취도 C.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90점 이상 A, 뭐 80점 이상 B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죠, 성취도로. 이게 수학이 약하잖아요. 수학을 더 시키시겠죠, 아마. 수학학원을 찾으시거나 과외쌤을 찾으시거나. 영어 진짜 잘했죠. 원점수도 94점에 상당히 잘했고. 요거를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그냥 인원 그대로 해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개정 체제로 등급을 환산해 보면, 표준 점수를 활용해서 환산을 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누적 100분위로 따지면 수학이 22%예요. 상위 22%. 영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단순히 중학교 성적을 있는 그대로 보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중학교 때 저렇게 나왔던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올까요? 등급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하시는데 그 자체를 단순히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긴 하지만 중학교 성적 이제 보시면 성적표에서 저기를 보셔도 돼요. 뭐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등수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면서 하나 플래시처럼 뜰 거예요. 거기다가 원점수, 편차, 그 다음에 학생수 집어넣으면 대략의 위치가 나와요. 누적 100분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상위 몇 프로다. 그럼 그 퍼센트를 가지고 5등급 체제로 이제 변환해 가지고 제가 따진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우리 아이의 대략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학교별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중학교랑 레벨이 비슷한 고등학교, 내신의 난이도가 비슷하게 가는 학교나 아니면 더 어려운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고등학교하고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와는 차원이 달라요. 아마 지금 우리 아이가 첫 아이가 아니고 위에 형제자매가 있으면 아마 더 아시겠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그냥 벼락치기 한 2주? 2주 바짝 하면 돼요.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만 해도 돼요. 그냥 뭐 서점에서 올백 기출문제집 사다가 몇 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준비가 돼요. 일단은 시험 범위가 작고요. 시험 범위가 되게 작고, 단원 내에서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수행평가에 봤던 부분은 또 평가에서 빼요. 지필고사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개념 위주로만 보고. 교과서에 분명히 심화 내용이 있는데 심화 내용 안 봐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 위주죠. 이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 성적이 나와요. 어지간하면 A가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과목 수가 늘죠. 과목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과목의 깊이도 깊어지고요. 범위가 일단 장난이 아니에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을 한번 예시를 들려드리면 보통 많이 보는 학교가 3단원 정도 보고 2.5단원 정도 중학교 때는 적게 보는 학교가 한 2개 단원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중학교 교과가 보통 8개 단원, 학년당 보통 7개에서 8개 단원으로 과학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2개 정도씩 끊어가지고 중간기말, 중간기말을 보는데 2학년 때는 보통 이제 시험을 봤다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2개 정도 단원을 보고 아이들이. 근데 고등학교 때는 1학기 중간고사, 통합과학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소단원 기준으로 5개 단원이에요. 일단 단원 수가 분량으로만 따져도 한 2배 정도 늘었죠. 그리고 내용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나올 수가 있고, 더 깊은 심화 내용을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달라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서 응용하는 거, 특히 이제 단순 암기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올백 기출문제 사다가 대충 푸는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던져놓고 자료를 해석하는 형태라든가, 대표적으로 해석형이 많이 나오는 학교가 수리고고요. 그 다음에 읽는 거, 자료 못 읽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문이 뭐 4줄, 5줄 이상 가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애들. 저희가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거 떨어진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문을 많이 내는 학교, 양명여고 같은 학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문제 난이도가 학교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단순 암기는 안 된다는 거.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고, 특히 과학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그게 왜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그리고, 왜 이렇지라는 걸 그리고 외워야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벼락치기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4개,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2학기,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부흥고는 누적으로 봐요. 부흥고는 올해 2학기 기말고사도 전체 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흥고 할 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년 2학기는 누적이에요, 걔들은. 2학기 통합과학 2 전체 누적. 그래도 올해는 좀 편한 게 통합과학 1, 2 이렇게 되다 보니까 1학기, 2학기가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2학기는 2학기 내용만 가지고 누적을 받고, 작년에 얘들 선배들 할 때는 물리 파트만, 물지만 누적으로 1학기 것까지 다 긁어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부터 학교별로 내신을 다 학교별로 쪼갠 이유가 못해요. 학교마다 진도 상황이 다르고 시험 범위도 다르게 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마다 심화로 다루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공통으로 하는 게. 그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상고도 누적이에요. 동상고도 2학기 전체 누적. 그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올해 1학기 궁금해서, 제가 매년 이제 학교 선택하실 때 보면 제일 먼저 별점 보시잖아요. 별점. 메뉴 선정할 때. 저희 실적이라고 하죠. 입학 실적인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확정은 아니고 1차 합격한 애들이고 그냥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여기서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원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들만 몇 개를 좀 뽑아본 거고, 뭐 외대부고야 뭐 거의 넘사벽이죠, 항상 저 학교는. 요거는 이제 저기 제가 상상고 같은 경우는 저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 간 애들. 저희가 이제 상상고 하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쟤들은 그냥 의대 아니면 안 보내는 애들이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작년 올해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청운고도 그렇고, 상상고도 그렇고,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들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의대만 고집하던 애들이 이제 다른 쪽에, 이공계 쪽에 이제 진로를 찾아간다는 게 좀 보여서, 그래서 카이스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더라고요. 한일고도 뭐 장난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학교들 보면은 이제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개정됐을 때 아까 등급이 축소됐잖아요. 사실 자사고나 광역,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다 특히 특목 같은 경우는 현행 특목에서 내신이 4, 5등급 나오는 애들은 일반 수시에서 당연히 교과를 못 쓰죠. 교과 전형을 못 써요. 일반고 애들 1등급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등급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교과는 대부분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애들은 교과 전형은 안 쓰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던가 정시로 간다던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아까 보셨듯이 경희대 같은 경우,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교과 역량평가라고 해서 정성평가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고 애들은 그냥 1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자사 특목 애들은 원래 기존의 4, 5짜리 애들이 이제 2, 3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확 줄어들죠, 격차가. 그러니까 기존 서류에서 1등급하고 5등급을, 1등급을 떨어뜨리고 5등급을 붙이기는 좀 부담이 컸는데, 이게 이제 격차가 한 등급 내로 좁혀진다면, 그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자사 특목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애들이 경쟁함에 있어서. 과천해고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과천해고가. 안양해고보다 과천해고가 좀 원래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쟤들이 그 전공 쪽에 학점을 좀 줄였대요. 전공. 그러니까 영어라든가 이런 중국어, 일본어 전공 학점을 줄이고 그 자리를 전부 수학으로 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고에서 하는 국제과정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하면 실적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운전고는 제가 이제 요 자료하고 이쪽 보시면 한일고, 공주사대부고, 그리고 화성고 이제 많이 보시죠? 얘들 전부 일반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사특목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역량을 갖춘 일반고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실적 되게 잘 나와요. 일반고인데. 파주, 운전고 같은 게 파주에 있는 학교인데 저거 공립이거든요. 일반고예요. 14명이 되게 잘 갔죠. 한일고는 한일고 저 뒤에 숫자는 124명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생 수가. 124명 중에 10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죠. 물론 이제 전국 단위 선발이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공주사대보고도 마찬가지로 인원이 많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매년 이제 요 시기에 좀 늦기는 했어요. 사실은 6월 달쯤에 이제 중3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소개 같은 거 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전국 단위 자율형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매년 추천드리는 학교 남해 해성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해성고?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쟤네 91명이거든요. 전교생이. 올해 서울대 수시 1차 7명. 작년에 6명 갔어요. 올해 1명 들었고. 여기는 정말 좋아요. 학교 정말 좋아요. 한민고는 다 아시죠? 한민고. 양서고도 들어보셨죠? 경기도권에서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 평촌 지역에서 이제 써서 갈 수 있는 학교들 괜찮은 학교 그러면 이제 한민고라든가 아니면 양서고 그다음에 화성고 그리고 이제 또는 세마고까지 보시는 경우들도 있고 세마고도 나쁘지 않아요. 세마고도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과중학교다 보니까 이전부터 이제 화성고가 이렇게 뜨기 전에는 저는 세마를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 뭐 양서도 정말 좋고요. 한미는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야 여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실적이 정말 계속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 대성고 거창에 있는 대성고 161명인데 6명 수시 1차 하면 되게 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잘 관심들이 없으셔서 그런데 찾아보면 정말 좋은 학교 많거든요. 일반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고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아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를 가더라도 아이 하기 나름이다. 우리 아이가 그 학교 활동을 얼마나 잘 수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고라고 해서 자사특목에 비해서 크게 불리할 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애들 진짜 잘 갔더라고요. 신성고가, 전 작년에 신성이 14명 갔거든요, 서울대가.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입학생이 14명인데, 이거 뭐 재수생이 거의 대부분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현역이 10명이 갔더라고요. 애들이 자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일고는 현역 비율이 높아요, 항상. 쟤들은 재수생보다는 항상. 안양예고도 괜찮고, 뭐, 화성이 사실은 올해 입학생 2025학년도 서울대가 30명이었으니까요. 현역 15명에 재수생 15명. 30명이 갔으니까요. 사실 경기도권에서는 정말, 잘 간 거죠. 그래서 일반고도 학교 역량에 따라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 신성도 항상 이렇게 탑 50에는 꼭 드는 학교예요, 사실은. 신성고도. 근데 아이들은 그만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제 편제표 보시기 전에 일단은 사실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최소 이수학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요건, 고등학교 졸업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편제에 맞게끔 학교 편제표는 기본 편제는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 못 해가지고 내가 졸업을 못 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은 아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도록 편제표가 짜여져 있어요. 단, 요 사회하고 과학 쪽을 보실 때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 특히 1학년 때 배우는, 요거 이제는 보통교과로 1학년 때 아이들이 다 배우는데, 저게 대부분의 학교가 4학점 편제가 돼 있을 거예요. 통합과학 1이 4학점. 그러니까 예전엔 단위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고, 일주일에 4번 하면은 4단위. 지금은 4학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가 4학점씩 편제가 돼 있어요. 4, 4, 4, 4 이렇게 1학기, 2학기. 그러면 사회는 1학년 때 통합사회를 1학기, 2학기 들으면 사회는 필수 학점 다 만족한 거죠. 그러면 2, 3학년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 관련 교과는 안 들어도 돼요. 내가 진로가 자연계열이다. 그러면 정말 자연계열 쪽에 그냥 수학하고 과학만 다 몰아가지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사회는 이미 만족했으니까 1학년 때. 통합과학도 마찬가지인데 과학이 2학점이 더 많은 이유는 실험이 들어가서 그래요. 실험이 1학점, 1학점씩 해서 배정이 돼서 총 10학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통합과학도 마찬가지로 4학점, 4학점이니까 아이들은 그냥 1학년만 마치면 요 최소 이수학점은 다 만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 뒤에 이어지는 거는 학교에서 2, 3학년 때 계속 이어서 맞추게끔 해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 사탐, 과탐 쪽인데 어떤 학교들은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3학점으로 배정한 학교들이 있어요. 3학점씩.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을 3학점씩 들으면 1학년 때 6학점밖에 못 채웠죠. 실험까지 해도 8학점밖에 안 되죠. 그럼 2학점이 모자라요. 그러면 내가 문과라고 하더라도 과학을 하나 들어야 돼요. 과학계열에서. 근데 뭐 그 과학계열을 듣는 거는 꼭 반드시 물화생을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기는 한데, 그 과학은 이제 저희가 위계라고 하거든요. 수학은 위계라고 해서 앞에 걸 선행해서 들어야 뒤에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에서 전자기와 양자나 역학과 에너지를 듣기 위해서는 앞에 물리학을 들었어야 돼요. 요거를 안 듣고 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보통 융합 계열 쪽으로 있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던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학교 편제에 따라서 이제 그걸 나중에 좀 보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몇 학점 편제되어 있는지, 3학점 편제인지 4학점 편제인지, 대부분은 4학점일 거예요. 그리고 3학점 편제인 학교들만 나중에 문과는 과탐 하나 들어야 되고 이과는 사탐 하나 들어야 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개 이제 같이 저희랑 한번 보시면서 이제 신선고 편제표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요거 조사해서 발표 드릴 때 하고 조금 변동사항들이 있어요. 모든 학교는 아닌데 조금씩 좀 바뀌었더라고요, 학교가. 특히 신성은 요번에 이제 과학 중점고로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뭐 눈에 띄는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참고로 그 편제표에서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학교 지정 과목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학교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 좀 특이한 거라면은, 글쎄, 저는 뭐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보통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지 고급 과목들이 3학년 2학기가 아니라 3학년 1학기로 당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확통하고 미적 2를 3학년 1학기 때 한다는 거. 지금 현행 예대 선배들은 확통을 2학년 때 하거든요. 확률과 통계 2학년 때 하는데 3학년 1학기에 확률과 통계, 확통하고 미적. 특히 저 대수, 미적, 확통은 수능 교과잖아요. 아이들 수능에서 보는 수능 교과이고,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기하, 미적, 수학은 저는 어지간하면 다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지간하면 다 들어라. 학교에서 개설되는 수학은 다 들어라. 듣는 게 좋다. 유불리 따지지 말고 그냥 일단 들어라. 그리고 아이들 괜히 이제 뭐 여기도 고급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앞에 게 다 탄탄하게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고급 과목들이라든가 뭐 심화 이런 것들 들으면 좋죠. 풍성해 보이고. 근데 앞에 거 다 건너뛰고 그냥 왠지 고급자 또는 심화자 들어가는 거 들으면 왠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항상 기초가 먼저, 특히 수학과학 교과권 쪽은 이 위계를 잘 따져야지 그걸 되게 중요하게 평가를 하거든요. 앞에 선행되는 걸 잘 들었는지, 얼마나 잘 착실하게 들어왔는지. 괜히 그냥 이름만 그럴듯한 거 들어서 학생부를 좀 풍성하게 보이려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선고는 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 이 26학년도 내년에 입학생들 편제표인데 좀 무난한 것 같아요. 다 끝났죠,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할 게 없어요, 그냥. 별로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좀 무난하게 돼 있고, 올해 기준이긴 하거든요. 올해 1학기 자료거든요. 올해 1학기인데, 그러니까 통사 통과,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에 이제 물화생지, 현재 아이들은 이제 물화생지가 아니긴 하지만, 저게 원과목이 나뉘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 특이한 거 혹시, 눈에 띄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학생 수 변화가 2학년 300명이죠. 1학년 290명밖에 없어요. 쟤들 입학이 290명이 아니거든요. 저기 자퇴한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2학년 313명을 1학년도 313명 요거는 이제 확인을 따로 해보긴 해야 되겠지만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매년 비슷하게 뽑거든요. 인원 자체는 선발 인원 비슷하게 가는데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지금 성취도를 보실 때 A, B, C 이건 학교 알림이 자료는 등급을 상대평가를 공개를 안 하고 성취도만 공개를 하거든요. 이렇게 성취도만 공개를 하는데 이 성취도 보실 때도 그 학교마다 규정이 좀 달라요. 과목마다 다르고요.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흔히 고정분할하고 추정분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분할은 중학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90점 이상을 A, 80점이면은 B 이런 식으로. 근데 추정분할은 학교 쌤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몇 점 이상을 A를 주겠다. 신성고가 보면은 주요 교과들에 대해서 다른 학교들보다 저 A 비율이 특별히 높아요. 그래서 저 자료만 보면 와 잘하는 애들 진짜 많구나 역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성고가 이게 이제 학교마다 추정분할 점수들은 공지를 하긴 하거든요. 기말에 공지를 하는데 지금 저 통합 과학 같은 경우가 얘들이 89점을 A로 잡았어요. 1학년은 사실은 좀 높아요. 평균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고 예전에는 통합 과학이 좀 어려웠어요. 학교마다 난이도 편차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게 수능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고 가르치는지에 따라서 깊이가 정말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예측이 안 됐었는데 이제 수능 교과로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교과서가 달라도 공통 범위에서만 출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능 교과를 벗어나는 내용까지 다루는 건 좀 부담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예전 선배들에 비해서 조금 평이해졌다. 단지 학습량만 좀 늘어났을 뿐이라서 그래서 평균도 저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성취도도 어쨌든 89점 이상이 거의 47%, 절반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90점을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비율이면은 90점이 넘었는데 3등급 이렇게 나오겠죠.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평균 되게 높죠. 71점. 물리 사실 어려운데 저 정도 평균이 높긴. 성취도도 지금 46.5%인데 얘들 물리가 지금 75점 이상을 성취도 A를 줬어요. 75점 이상을. 이런 걸 저희가 추정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추정 분할이라고 얘기해서 학교마다 규정이 학교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각 교과별로 우리가 요번 1학기 때 어떤 내용을 시험을 볼 거고 수행평가는 언제 볼 거고 뭘 볼 거고 비율은 어떻게 해줄 거고 성취도 비율은 고정 분할로 할지 추정 분할로 할지 자료가 다 미리 오픈이 돼요. 공지가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 이게 고정분할로 따지는 학교구나 아니면 추정분할로 하는 학교구나 라는 거. 그래서 조금 신성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2학년 올라가면은 수학도 그렇고 특히 이제 과탐 영역 쪽에 난이도가 내신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는 아이들 실제 어떤 객관적인 실력에 비해서 점수라든가 원점수라든가 이런 평균이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교과들은 추정분할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닐까 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취도를 보실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 학교마다 모든 교과를 우리는 고정으로만 할 거야. 추정으로 그건 아니거든요. 과목마다 달라요. 과목마다 다르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라는 거. 고정 분할로 하는지 추정 분할로 하는지. 어쨌든 내가 등급이 1은 안 나와도 2가 나오더라도 성취도는 A가 나오는 게 좋거든요. 성취도는 A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점수가 높을수록 최대한 원점수가 가능한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신성고가 좀 이 정도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게 없잖아요. 2등급이. 2 이하가 얘들은. 그 2가 점수가 지금 신성고가 통합과학 그 2가 25점 미만. 25점 미만인데 이게 보통 수행평가 40% 반영하잖아요. 수행평가가 만점이 40점이라고 봤을 때 25점은 나올 수가 좀 없다고 보거든요. 학교를 아예 가지 않는 이상. 수행평가 어지간하면 사실 선생님들이 점수 주거든요. 어지간하면은 참석만 해도 기본 참석 점수가 10점, 10점, 20점은 줄 텐데 지필고사를 두 번 다 빵점 맞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점수라서 보통은 2등급 하면은 뭐 저기 60점 일반 저희가 이제 고정분할로 따지면은 60점 미만이 될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놔두는 이유가 그
고교학점제 되면은 미이수가 돼버리면 요거보다도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 아이들 관리해서 수업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학교쌤들이 지금 많이 힘드실 거고. 부흥고는 다 지금 똑같이 과중학교잖아요. 편제가 비슷하긴 한데 신성고하고 다르게 고급 과목들이 이제 실험까지 포함해가지고 뒤로 갔다는 거. 실험하고 섞어가지고 부흥이 원래도 이제 과중학교다 보니까 저는 부흥 되게 좋아합니다. 부흥 아이들만 10년 이상 봐온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신성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요. 왜냐면 과학 중점고 다니는 애들은 일단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어쨌든 고등학교 배정 받는 순간부터 이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태도 자체가 좀 달라요. 좀 진지하다고나 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중학교 때의 그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몰아서 하려고 하고 그냥 계속 딴짓하다가 시험 한 2, 3주 전에 바짝 몰아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다 자포 이런 게 아니라 태도가 좀 다르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들은 확통을 선택으로 뒀더라고요. 근데 저 이해가 안 돼서 저걸 선택으로 두면은 애들이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말이 선택이 저건 강제예요. 수능 봐야 되는데. 저 수능 교과인데.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학하고 과학만 이과 쪽으로 해서 어차피 문과는 사실은 뭘 선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과 애들은 뭘 선택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과가 좀 문제죠. 본인들 계열 진로에 따라서 어떤 과목 조합을 가져갈 거냐. 참고로 이제 과중 같은 경우는 이거 4개 무조건 해야 돼요. 여기 4개를 무조건 해야 돼요. 저건 선택이 아니라 과중 과정이라는 건 물론 과학 중점고를 간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과중 과정을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내에서도 문과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혹시 아이의 진로나 적성이 문과 쪽이라면 아예 과중은 배제하고 보셔야 돼요. 학교 선택할 때. 나는 신성고는 가고 싶은데 신성고가 과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편제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활동 프로그램들이 수학이랑 과학 쪽에 아예 집중돼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문과를 희망하는 애들은 오히려 지금 신성고 가면 손해를 보겠죠.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과중학교들은 일단 과학 중점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저 기초교과, 일반 선택교과인 물화생지를 그냥 다 해야 돼요. 일단 기본 4개를 깔고 이어지는 진로 선택을 최소 6개 이상. 최소 6개 이상. 그러니까 최소 6개면은 얘들은 여기서 요거 4개 다 해야 되죠. 이 중에 3개를 골라야 돼요. 물론 여기서 2개만 하고 여기서 또 2개 하고 여기서 2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학습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2학년 2학기 때 여기서 3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수학, 과학만 몇 개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수학, 과학 5개. 2학년 2학기 때 수학이 여기서 3개 고르고 수학이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기하는 공대라면 그냥 기본이거든요. 5개씩 10개요, 10개. 수학, 과학만. 그러니까 제가 토 나오는 시간표라고 하거든요. 부흥고 애들, 과중학교 애들은. 그 힘든 걸 알고 너무너무 힘들게 아이들 공부하고 있고 더군다나 과학 중점 과정은 전체 교과 편제에서 수학, 과학이 차지하는 포션이 일정 비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걸 다 들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과학 중점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게 정부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들은 1년에 30시간 이상의 체험학 프로그램을 무조건 이수를 해야 돼요. 외부 체험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그냥 어디 가서 8시간 왔다 갔다 했어.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체험 프로그램을 3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돌아다닐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통 왕복하는 시간 빼고 순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그냥 5시간이라고 봐도 하나의 프로그램에 5시간 동안 참여를 했다고 해도 6번을 외부로 나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통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아이들. 토요일 날 저희들 이제 수업할 때 보면은 오늘 학교에서 어디 가야 돼서 못 와요. 이게 학교 단순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 참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아리 같은 것들도. 이러면서 이제 학습적으로 좀 부담이. 그건 그거대로 해야죠. 아무래도 이 과목 수가 주요 교과 과목이 늘어나면은 수행평가 준비하는 것도 힘들죠. 얘들 수행평가도 그냥 대충 하지 않거든요. 수행평가도 준비해야 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학교 활동도 채워야 되고, 하루가 48시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애들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시면 이제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가서 과연 이걸 감당할 만한 깜냥이 될 거냐.
뭐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부흥고, 사실 올해 부흥고도 많이 빠졌어요. 예년보다. 정말 많이, 저 정도면 많이 빠진 거 같아요. 부흥고 원래 저렇게 잘 안 빠지는데, 올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지금 2학년, 부흥고 2학년 아이들도 되게 좋아요. 되게 좋거든요. 아이들 이제 저랑 1년 물리 쭉 해오는 과정에서 아이들, 아, 정말 좋다. 오랜만에 정말 부흥고 제대로 된 애들, 전체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부터 전체적인 성취도가 되게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1학년이 더 좋아요. 지금 부흥고 1학년 애들이.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지금 얘들이 그 평균이 70점대 중반이 나와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가. 그래서 지금 등급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2학기를 좀 어렵게 내겠다. 기말을. 2학기 기말 어렵게 내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누적으로 어렵게 내겠다. 심지어 그래서 교과 개정되면서 삭제했던 것까지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부랴부랴 이제 진도 보강을 좀 했는데 통합과학에서 삭제된 내용까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흥고는 참고로 통합과학은 이제 고정분할로 나눈 거니까 90점 이상이 27.8%예요. 그러니까 요 애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34%까지가 2등급이니까 어쨌든 그냥 90점 이상이면 2등급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부흥고 같은 경우는. 요 B등급 맞는 애들이 이제 걸쳐 있는 애들이죠. 요 애들이. 이제 물화생지 전반적으로 어려워요. 부흥고 사실 어렵고. 과중은 좀 많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과중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에 학습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하나에 집중하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학교 중에 하나 배경고. 너무 되게 무난해 보이잖아요. 학습 부담이 그만큼 좀 적죠. 좀 알차다고나 할까요? 그냥 굳이 과중처럼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단 본인의 진로만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으면 아예 입학하는 시점부터 명확하게 진로가 설정이 돼 있다면 그냥 학교에서 짜여진 편제표대로 내가 원하는 교과들을 적당하게 취사 선택해서 그냥 열심히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 과학 같은 경우는 저 중에 3개를 고르게 돼 있어요. 3개. 최대 3개까지 고를 수 있는 거고 본인 선택에다 2개만 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바이오 쪽으로만 딱 정했어요. 라고 하면은 굳이 물리 안 건너뛰고 화생으로만 쭉 끌고 가도 되고. 좀 무난하죠. 무난하게 편제가 되어 있고 저는 사실 이런 과중 편제가 아닌 일반고 편제에서는 저 지구 들어가는 거 그냥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10년 넘게 애들 가끔 진로 얘기하면서 2학년 때 진로 상담하면은 뭐 천체, 뭐 우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목표로 한다. 근데 최근에 아이들은 이제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에너지 공학, 에너지 쪽. 그것도 괜찮거든요, 사실. 근데 에너지 쪽이면은 사실 저 지구가 필요하긴 해요. 지구 시스템 과학 같은 거. 그래서 단 배경고는 그 문제가 너무 많아요. 30문제예요, 내신 문제가. 네. 보통 통합과학은 그럴 수 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 과정에서 통합과학에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어요 하는 경우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어야 하면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걔는. 통합과학은 그 정도인데 2학년 때 배우는 저 물화생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저건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수학처럼. 근데 배경고는 2학년 물리학도 30문제를 내요. 단 난이도는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는 그냥 무난한 정도 계산형 문제로 공식을 기억하고 공식의 값을 대입해서 타타타타 빨리빨리 푸는 문제. 그러니까 부흥고하고는 좀 다른 의미예요. 부흥고는 어려워서 시간이 모자란다면 배경고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30문제를 답안 작성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은 거의 뭐 45분, 40분 내에 3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거의 이제 1분 내외로 타타타타 빨리빨리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고 통합과학도 30문제 내요, 쟤들은. 올해는 32문제 냈어요. 워낙에 많아요, 문제 수가.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시간이 좀 빠듯하다. 그러니까 이건 꼼꼼한 애들이 잘 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1학년 때는 선행 많이 하고 뭐 이런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애들이 시험을 잘 봐요. 1학년, 적어도 1학년 교과는 그래요.
배경고 역시 잘하죠. 평균이 80점대니까 되게 잘해요. 사실 배경과들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라. 이건 이제 전체적인 평균이라든가 성취도 분포 비율은 그 학교가 지금 어느 정도, 다시, 뭐, 신성, 배경, 부흥 하면은 그래도 잘하는 아이도 좀 많이 있는 학교, 보통 그렇게 알고 많이 계시니까.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 배경고는 덜 줄었죠. 배경은 덜 줄었죠.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괜찮다. 저는 안양여고가 작년부터 제가 소개를 많이 드렸는데, 그 안양여고의 약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원. 저는 인원. 저 인원 때문에 제가 항상, 안양여고는 저 인원이 항상 문제예요.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안양여고가 과중학교잖아요. 안양여고가 이제 재작년부터 과중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과중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고인데 과중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안양여고에서 이과를 그동안 준비했던 애들은 원래도 예전에 안양여고는 영어 특성화학교였어요. 영어 중점학교다 보니까 문과에 좀 특화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이게 체제가 바뀌면서 이과 쪽. 근데 나는 이과인데 안양여고 배정을 받았어. 이과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기도 하고 학생 수도 너무 적고. 그러니까 현행 체제에서 너무 등급 따기가 힘들고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이과 체제로 바꾸고 특히 과중 체제로 완전히 바꾸면서 재작년부터 선생님들을 완전히 교체하기 시작했거든요. 학교 프로그램도 다 바꾸고 이제 과학 관련 여러 실험이라든가 이런 교과들도 개설을 하고 하면서 그 지금 3학년 안양여고 이제 졸업생들 3학년 애들이 완전히 실험 마루타였어요. 집중이 수제로 바꿔서 애들 가르치고, 애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걔네들 수업할 때 정말 힘들게 수업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요거를 실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학교 목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방향성도 좋고 취지도 좋고 과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딱 봐도 누가 봐도 의대 편제거든요. 누가 봐도 의대 메디컬, 바이오 메디컬에 특화된 편제예요. 지학을 2학기로 뺐잖아요. 원래 4개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1학기 때 몰빵해 놓은 게 아니라 1학기 때는 모라생방하고 2학기 때는 지구과학을 끼면서 여기서 이게 제가 왜 바이오 메디컬 특화라고 하냐면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애들.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근데 과중과정이라면 지각은 끼고 들어가요. 여기서 3개까지 고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수학을 1, 2, 여기 미적2는 그냥 해야 되니까. 공대 같은 경우는 미적2가 지정이 돼 있어요. 특히 의학 계열들은 미적 1, 2 기하는 기본이라고, 수학은 그냥 다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2개, 3개 골라, 2개 고르라고 하면은 뭐 과중이니까 지학은 해야 될 거고 세포화 물질 대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물질과 에너지하고 화학 반응의 세계가 화학의 심화교, 진로교과고요. 나뉜 거. 이 생물의 유전 꼭 해야 될 거고요. 고급 화학 들어있죠. 고급 생명과학 있죠. 여기서 고급 화학을 못했어도 여기서 고급 화학을 또 2학기 때 들을 수 있게 편제를 해놨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확실하게 뚜렷하다. 이게 딱 하나, 약점은 딱 하나예요. 인원이 너무 작다. 인원이 너무 작다. 250명, 최소 250명 전후가 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단 1학년 때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1학년 때만. 1학년 인원이 뭐 아까 보셨지만은 뭐 300명대 인원을 가는 1학년 때하고 얘들은 이제 200이 안 되거든요. 190 원저리가 되니까. 그러면 벌써 100명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그 격차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나뉠 테니까, 계열이. 그리고 얘들이 과중이다 보니까 거의 한 70%의 애들을 과중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안양여고 1학년 애들, 안양여고도 저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도 과중으로 많이 밀더라고요, 아이들을. 이과 성향을 띠고 이과를 준비하는 애들은 과중 쪽으로.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게는 3배까지 늘었어요, 인원이. 이수 인원이. 지금 안양여고 3학년 애들 제가 할 때 걔네 물리가 17명 들었거든요. 물리학이 17명이었는데 지금 아마 얘들 선택 과목 보면은 거의 한 7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불리함은 좀 덜해졌다. 2학년 때부터는. 근데 1학년이 문제죠, 사실 1학년. 1학년이 너무 100명 가까이 차이가, 100명이면 10명 차이예요. 1등급으로 단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생각보다 성취도가 많이 줄었죠. 1학년이 지금 현행 2학년 애들,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애들이 많이 자퇴했어요. 1학년 때. 1학년도 저거 많이 빠진 거예요.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쟤네 입학할 때 190명 넘었거든요. 지금 1학년 애들도.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들 평균도 잘 나오고 괜찮아요. 지금 안양여고 애들 정말 괜찮아요. 열심히들 하고. 그래서 저는 안양여고는 편제표도 나쁘지가 않고 과중치고는 어떻게 아예 계열 자체를 학교에서 포커스를 방향성을 잡아놨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과중치고는 좀 덜하다. 과중치고는 좀 덜한데 저 학생 수 적은 게 극복이 좀 안 돼서. 근데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은 어차피 아이들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게 조금씩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대적 불리함은 조금 완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동상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동상고? 동상고가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상한 거 없으세요? 물리가 없죠. 대수도 없죠. 1학년으로 갔어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일고, 뭐 남해 해성고, 거창 대성고 이런 학교들의 편제를 보면 보통 이렇게 편제가 돼 있어요. 한 학기씩 전부 땡겨놨어요. 물론 이걸 어떻게 해라고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 과정을 어쨌든 잘 따라온 아이들이라면 3학년 때 너무 편해져요. 진로 잡기도 편해지고. 물론 1학년은 정말 힘들겠죠. 공통수학 1, 2를 1학기 때 다 끝내야 되고 지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상고가 통합과학을 3학점밖에 안 줘요. 그러면 얘들 1학년 때 과학을 통합과학 2개 하고 탐구실험을 2개를 해봤자 8학점밖에 안 되니까 최소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의 2학점이 모자라죠. 그러면 자연계열 아이들이라 해도 사탐 과목을 이어지는 2, 3학년 과정에서 하나씩은 반드시 최소 하나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최소 하나는. 물리를 1학년 2학기로 내렸어요. 이러면 아이들 거의 반강제로 저는 반강제로 시킬 것 같아요, 물리학을. 그러니까 2학년 때 물화생지를 깔아놓고 이 중에 3개 골라 그러면 애들은 대부분 물리 피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버리는 순간 이어지는 2, 3학년 때 나중에 이제 막상 3학년 올라가면 쓸 대학이 없어지는 거죠. 물리를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걸 핵심이야 라고 지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권장 과목 정도로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걸 피하고 화생지를 했으면은 일반 공학자 붙는 학과들은 거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학생부에서는. 이렇게 깔아놓으면 애들은 힘들죠. 1학년 2학기 때 물리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되게 클 거예요. 대수와 함께. 근데 이렇게 해놓고 2학년 올라가면 정말 편해져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서 굳이 제가 뭐 바이오 메디컬이다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과정도 물리를 앞에 해놨기 때문에 굳이 물리 진로 역학과에서 안 해도 되거든요. 이어지는 그냥 화생만 쭉 들어가면 돼요. 화생 쪽으로만. 화생으로만 쭉 끌고 가시면 돼요. 한 학기에 2개씩만. 그러면 한 학기에 4개를 하는 것과 한 학기에 과탐 2개 하는 거는 다르죠. 1학년 때 좀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1학년을 어쨌든 2학년 1학기 때까지를 잘 버텨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학습 부담도 줄어들면서 편해지는 거죠. 3학년 1학기 때 필요한 거 뭐 고급 생명과학이라든가 고급 화기를 하나 정도 들어주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정말 없잖아요. 2학기 때는 정말 횡하죠. 그럼 아이들이 오롯이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뭐 면접 준비를 한다다. 네. 저런 경우에 만약에 그 생명 쪽으로 진로 잡았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3개를 선택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그냥 물리를 버리고. 아니요, 물리는 1학년 때 들었으니까. 앞서서 1학년 2학기 때. 네. 상관이 없어요. 지금 2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선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역학과 에너지 굳이 듣지 않아도 두 돼요. 개만 과학을 가지고. 네, 상관없어요. 근데 텍3였을 때는 다른 사탐과 한번 껴야죠. 아까 그 통과가 과학이 학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제가 바이오 메디컬이다. 뭐 의학이든 약학이든 아니면 메디컬이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이오 쪽이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사탐은 하나 껴야 돼요. 사탐은 하나 뭐 꼭 2학년 1학기 때 들을 필요는 없긴 하지만 전체 이어진 학기 중에 언젠가는 사탐 하나는 반드시 듣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사탐은 뒤로 뺄 것 같아요. 학습부당 어차피 그냥 형식상으로 듣는 거니까. 그러면 화생, 그리고 세포와 물질 대사 이렇게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화학 반응의 세계, 생물의 유전 이렇게 2개만. 요것도 이제 사실 화학 쪽이긴 한데 보통 요렇게 들어도 되고 요렇게 들어도 되긴 하거든요. 저는 추천할 때 굳이 3개보다는 뭐 진로는 한 2개 정도? 왜냐면 여기 미적이 이제 미적 2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학 2개에 그냥 과학 2개 정도가 무난하지 않을까. 물론 이 편제는 애들이 보면은 거의 토하는 편제표긴 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근데 앞서 보셨듯이 뭐 남의 해성고라든가 거창고라든가 대성고라든가 뭐 북일고 이런 학교들 보면은 뭐 북일고야 뭐 전국 단위 자사고긴 하지만 일반고 편제임에도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학생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에 플러스해서 학교 프로그램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편제긴 한데 괜찮다, 나쁘지 않다, 정말 좋다. 대신 애들은 죽겠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가 꼭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마다 좀 편제표가 좀 다르다는 거. 특히 이제 과학도 조금 다르긴 한데 수학이 차이가 좀 커요. 이게 시기가 좀 달라요. 어떤 학교는 2학년 때 확통을 하고 어떤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하고 아까 이제 우리 평촌 지역 시간표를 보시면 확통이 3학년 1학기로 가 있고 기하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어느 시점에 뭐 선행을 준비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갈 것인가? 그게 다르겠죠. 언제 준비해야 될까? 이 시점이 결정이 되고 또 이걸 내가 할까 안 할까 선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셔야 되고 꼭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이 선택 특히 수학이 좀 변수가 되게 크잖아요. 적어도 수학에 대한 세팅을 하시려면 진로는 좀 제발 결정을 좀 미리 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 자체가 애들한테 뭔가를 자꾸 강요하는 편제거든요. 교육과정 자체가. 너 자꾸 뭐 할 거야? 아니 중학교 애들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자꾸 뭐 할 거냐고 강요하는 과정이에요. 너 뭐 할 건지 빨리 정해 지금. 뭐 이과 갈 거야, 문과 갈 거야. 이거에 따라서 이어지는 애들의 선택이 달라져야 되니까.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과도기적인, 우리 아이들이 과도기에 딱 걸려서 그렇거든요.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애들이 이 과목들은 전부 절대평가가 돼야 돼요. 전부 성취평가. 근데 2032학년도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제 이 내신을 전부 성취평가로만 하겠다. 상대평가 안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교처럼 보겠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 학점제 취지를 살리는 거기도 해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물리학을 뭐 제가 물리를 해설하기보다는 사실 물리는 기초교과거든요. 계열에 상관이 없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물리보다 난이도를 낮춰야 되기는 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문과이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누구나 다 그냥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베이스를 물리를 깔아 기초로 편입을 해주면 이어지는 진로 설정하기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동산고가 이렇게 편제가 다르게 편제표를 보시면 사실은 요 안양지역 편제표는 크게 일반고 편제랑 과중 편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고스러운 편제, 그 다음에 과학 중점고 편제, 그 다음에 동산고처럼 좀 특이한 편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망하는 학교, 아직은 이렇게 사실 이게 제가 애매한 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일지망을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뺑뺑이로 돌리는 거니까. 교장쌤이나 교감쌤이 어떤 공을 뽑았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이 배정이 되면은 이제 편제표를 이제 보시고 그 편제표를 보시고 우리 아이 시간표를 짜시는데 진로가 설정이 안 되면 시간표 못 짜시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것저것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도 없고 할 게 너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동산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아요. 옛날 동산고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예. 과학 선행 없는 아이가 저 동산고에 1학년 힘들어요. 저는 제가 선행을 좋아하진 않아요. 아마 제 간담회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선행 절대 추천 안 드리거든요. 무조건 이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현행 단계가 탄탄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문과하고는 달라요, 결이. 이과 과목들은. 밑에부터 이렇게 쌓아 올라와야 되거든요. 통합과학은 내용의 60%가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기본 개념이 다 깔려 있어요. 그 기본 개념의 심화까지. 그래서 중등 과정에서 심화까지 탄탄하게 한 애들은 통합과학을 정말 잘 따라와요. 그리고 통합과학을 탄탄하게 심화, 학교 내신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탄탄하게 한 애들은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선택했을 때 굉장히 잘 따라가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위계가 있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눈앞에 닥친 것만 급급하게 해결하는 거 급급하게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머리가 빨리 포맷이 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끝나면 포맷되고 끝나면 포맷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과학은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그럼 더 할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아예 단원을 누적해서 우리가 2학기 전체 누적으로 볼게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 지금 아이들 배우는 개념 중에 마지막에 이제 에너지 쪽에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걸 하나 소개를 해요. 여러 가지 전기 에너지 발전의 형태 중에 연료 전지라는 걸 소개하는데, 이 연료 전지 소개할 때 원소의 특성이 1학기 때 배웠던 원소 특성 주기율표 그대로 가져와서 내도 상관없어요. 즉 사실은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뿐이지 개념은 누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닥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그 습관을 못 버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특히 이과 쪽은 정말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동상고처럼 1학년 2학기 때 물리학이 내려와 버리면 저도 지금 되게 고민스럽긴 하거든요. 얘들 만약에 지금 상담을 오시면 그럼 물리 언제 해야 돼? 그럼 저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걸 겨울 학기 때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 2학기 때는 대비가 안 되는데, 여름방학 너무 짧잖아요. 1학기 끝나고 여름방학 이거 준비 안 돼요, 물리학. 왜냐하면 역학과 에너지나 전자기와 양자는 기존의 2과목을 2개로 쪼갠 것 뿐이에요. 기존의 물리 2를 2개로 나눠서 학기로 나눈 거니까 사실은 학습량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를 1년을 배우던 걸 2개로 쪼개서 한 학기씩 나눈 거니까. 근데 얘는 아니거든요. 물화생지는 그동안 기존의 선배들이 1년 동안 배웠던 거를 압축해서 내용 그대로 해서 한 학기로 집중해서 배우는 거니까, 단원이 1, 2, 3, 4단원이면 선배들은 1, 2, 3, 4를 중간기말 봤는데 얘들은 1, 2를 중간에 보고 3, 4를 기말해 봐야 돼요. 특히 물리학이나 화학은 내용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개정되면서. 물론 수능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의견은 달라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 바뀐 내용으로 시험이 내년에 있잖아요. 내년에. 지금 1학년 아이들이 2학년 올라갈 첫 시험, 학교별 첫 시험의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아, 이렇게 내겠는구나. 그동안은 수능을 베이스로 깔고 갔기 때문에 수능을 기반으로 출제들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뭐 수능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모의고사형 문제, 그거 자체로도 수능 준비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이게 수능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학습 부담도 늘어났는데 수능 형식으로 그동안 그냥 관성대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그대로 냈다? 애들 성적 저는 개박살 날 거라고 봐요. 학습량은 부족하지, 내용은 어려워졌지, 범위는 많아졌지. 이거 아이들 예를 들면 물리학의 중간 범위는 제가 볼 때는 역학 전체하고 전기 일부가 포함이 되거든요. 중간고사 준비 못해요. 2학기 때 정말 힘들어요, 이거. 여름방학 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뭐, 수학처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3번이죠, 3번. 일주일에 3번. 3시간씩 3번.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누가 과학을 그렇게 시키세요? 과학은 해봤자 일주일에 1번인데. 3시간, 4시간 해서 1번인데. 그래서 얘들은 혹시라도 동상고가 하면은, 그래도 아예 안 돼 있다면, 겨울학기 때 1번은 뭐 인강의 형태가 됐다. 일단 저는 모든 선행의 포커스 최우선은 수학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건 문과이과 공통이거든요. 항상 수학을 최우선으로. 수학을 먼저 딱 짜 놓으시고 수학이 탄탄하다고 이제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찾으셔야지, 수학도 안 되는데 과탐 건드리면 안 돼요. 너무 빨라요, 그러면. 그래서 항상 수학을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된다는 거. 진로 결정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좋고요. 이거는 제 추천이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되도록이면, 왜냐면 이게 선택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해요.
언제나 하냐면 빠른 학교는 6월 달에 통지서가 나오고요.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 보통 이제 뭐 2차까지 선별학교, 2차까지 취합해서 결정하는 학교들도 있고 3차까지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계속 수강 신청을 받는 거지. 설문조사 하듯이 해가지고 3차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는 담당 과목 선생님들에 대한 배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교과서의 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미리 계획을 짜놓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보통 6월에서 7월 사이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일단 2차, 3차까지 수강 신청 끝나면 변경 불가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2학년 때 뭐 할 건지. 근데 2학년 1학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때까지 학년 전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학기씩 할 줄 알았거든요. 수강 신청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것만 골라놓고 2학년 올라가서 이제 2학기 거를 뭐 할지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올해 애들 보니까 그냥 1년치를 다 결정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학교쌤들이 이렇게 몰아가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지구과학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상담 불러가지고 물리가 낫지 않겠어? 하고 이렇게 그렇게 상담하시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몰아가는 경향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시죠? 사실은 목표가 본인 아이 목표 자체가 뭐 과중이면 사실 과중 고민할 게 없어요. 과중 과정이면 그냥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고이고 공학을 목표로 하는 놈이 만약에 물리를 패스한다 그러면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이제 과목의 유불리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언니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과목을 선택하는 시점이 빨라요. 만약 1학년 2학기쯤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1학기 때 끝나요. 과목 결정은. 그러면 이걸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자연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근데 요새는 문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지금 문과가 점점 문과생이 원래 확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어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수학과학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다시 문과가 늘고 있다. 나중은 나중 일이고 일단 뭐 대학을 어떻게 가든 졸업 후에 뭐 취업이 어떻게 그딴 건 일단 눈에 안 들어오고 일단 당장 눈앞에 수학과학이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과생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행 심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행학습보다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걸 다지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이건 뭐 교육청 자료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 한번 풀려보세요. 뭐 다른 전과목을 하시면 좋기는 한데 뭐 자연계열의 목표야 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보시고 인문계열이야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려보시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학습을 탄탄하게 해왔는지를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1월 달에 학교 배정이 끝나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아마 끝날 거예요. 배정이 끝나면은 배정받은 학교 시험지 그걸 뭐 학원을 통해서든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시험지들 뭐 학원을 다니시면은 뭐 수학학원 어지간한 수학학원은 기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시험지 자료들 그 자료 이제 부탁해서 받으셔서 정말 시험 보듯이 학교 시험 보듯이 왜냐하면 겨울학기 동안에 내신 준비 하잖아요. 아이들 1학기 내신 준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그러니까 1학년 1학 당장 눈앞에 닥친 게 공통수학 1인데 지금 미적을 하고 있다 기하를 하고 있다. 저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 봐요. 그거는 진짜 미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1학년 성적이 안 나왔는데 무슨 2학년, 3학년을 벌써부터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만약에 기하나 미적 2를 하고 있다면은 공통수학을 언제 어떤 학교 시험지를 던져놔도 그냥 90점, 100점이 나올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 아이들이라면 지금 과고가 있을 거예요. 일반고에서. 굉장히 드물어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 애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게 선행해가 이렇게 학습한 아이들은 이게 내신은 또 결이 많이 달라요. 학교마다. 문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단순 암기식이냐 아니면은 정말 신성고처럼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작해서 내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문제집에서 그냥 암기하듯이 그렇게 풀었던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행 단계 심화를 먼저 하시고 요게 탄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선행을 특히 선행을 고려하실 때는 항상 수학을 최우선 순위로 두시고 수학을 먼저 잡으시고 그냥 학교 편제표 좀 다르잖아요. 들어가는 시점이 다르니까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는 편제표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거 보시면서 수학을 먼저 시간표를 짜 주시고 그 다음에 남는 여유 시간대에 이제 과학을 필요한 과목들에 한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월 달에
그 학교 저희 미니 간담회 이거 하는 거는 저희 이제 통합과학 저랑 같이 하는 이다희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학교들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학교별 뭐 내신 수준이라든가 문제 특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그때 아마 전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뭐 학교 선택하고 그다음에 요거 말씀을 빼먹죠. 아이들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될 내용이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기. 하루에 30분씩만 줄이기. 제일 중요한 거를 잠깐 아이들이 있을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라서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잖아요. 이 많은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하냐. 하루가 24시간 딱 정해져 있는데 밤새면서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평소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매일매일 조금씩. 다 못해도 좋다. 다 못해도 좋으니까 예를 들면 통합과학의 시험 범위가 4개 단원이다. 그럼 4개 단원을 시험 범위가 나오면은 매일매일 4문제만 푸는 거예요. 단원별로 한 문제씩. 매일매일 4문제. 단 집에 와서 자기 전에가 아니라 학교 일과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능 수학 문제가 아니라서 5분이면 3문제, 4문제 풀어요. 그러면 일과 시간에 쉬는 시간 10분이면은 10분 중에 5분만 쉬고 5분 동안 풀어. 이거 습관이 된 애들하고 이거 습관 안 된 애들, 특히 2학년 올라가는 시점, 1학년 때 이 습관이 안 들면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1학년 때야 통합과학 하나밖에 없잖아요. 과학이 한 과목이잖아요. 2학년 때 아까 보셨지만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4개로 늘어나는데 내용도 어려워지고 범위는 더 넓어지고 이거 준비 못해요. 국영수 하면서. 절대 준비 못해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저는 준비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평상시에 일과 시간 안에 하는 습관. 그럼 애들이 그 시간을 어디서? 휴대폰 보는 시간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스크린 타임이라고 일주일 단위로 저한테 이제 앱으로 알려주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네가 휴대폰 얼마나 사용했어라고 이제 뜨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많이 안 보는 것 같은데 3시간을 보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3시간을 제가 저걸 보고 있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저보다 더 보면 더 봤지 덜 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봐요. 저걸 아예 안 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대 애들은 저걸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단톡방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저거를 안 쓸 수는 없어요. 원천적으로 안 쓸 수는 없지만 쓰더라도 좀 똘똘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10분, 15분 조금씩 줄여나가서 30분만 줄여도 그 30분 동안에 탐구 과목 공부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정리하는 거.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풀고 일주일 지나면 그 주에 학교에서 진도 나간 내용을 자기 스스로 노트 정리해 보는 거. 이번 주에 무슨 진도 나갔는지. 그리고 아마 이제 1학년 때는 보통 교과랑 상관이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2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내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대학교 때 저희 했던 것처럼 공강 시간이 생길 거예요. 나는 수요일 날 2교시가 수업이 없어. 내 친구는 금요일 날 1교시가 수업, 이런 경우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강이 생길 때 그 아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학교에서 마련을 하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막 학교에서 여기저기서 공사한다, 뭐 한다, 그런 자리 마련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학교에서 주어지는 자율학습 시간에 일주일 단위로 주요 것과 내용 정리하기. 정리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하려면 꼭 저한테 질문하지, 저한테 말고 학교 선생님한테. 담당쌤한테 질문해서 피드백 받기. 이게 담당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생기부도 좋아지거든요. 생기부 작성 특별한 거 없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돼요. 안 자기만 하면 돼요.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9등급 체계 기준으로 학교에서 눈만 뜨고 있어도 제가 5등급은 맞는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게 정말이에요. 절반이 자요, 애들. 학교에서. 절반이 그냥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근데 학교는 애들 못 깨우거든요. 학교쌤들은 못 건드려요. 아시겠지만 걔들 못 건드려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동아고에 이제 교사로 있는데 남양주에 동아고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수업 시간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수업 시간 사진인데 애들 절반이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인가 그랬더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순간 욕 나올 뻔했는데 학교인데 아니 그걸 그냥 둘 수밖에 없대요. 학교니까. 학교는 애들 못 보낸대요, 집으로. 근데 학원은 보낼 수 있거든요. 저는 보내요, 잘 때 애들. 그냥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편하게 자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눈만 뜨고 있어도 절반이 자면은 50% 안에 드는 거니까. 현행 9등급 체계로 우리가 1학년 때 이제 반 농담, 반 진담이긴 한데 아이들 성적 봤을 때 우리 아이 등급이 5등급이다. 또는 6등급이다. 그러면 얘 이 시간에 자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히 9등급 체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눈만 뜨고 있어도 5등급은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래도 3, 4는 맞을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거거든요. 핑계는 많아요. 뭐 피곤해서, 아파서, 선생님이 재미가 없어서, 뭐, 이건 다 핑계고.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 수업에 무조건, 모든 포커스는 학교 수업에 맞추셔야 된다는, 학교 수업이 최우선. 그래서 학교 수업이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고, 뭐 학교가, 내가 원하는 특정한 교과, 내 진로와 맞는 학교가, 우리 학교는 편제가 없네요. 그러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미니 간담회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학교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소인수강자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건 학교 편제표가 이제 공지가 되면 알 수 있어서, 그건 그때 가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무조건 학교 수업이 최우선이라는 거. 그리고 학교 활동이 최우선이라는 거. 그래서 학교 활동이 갑자기 생겨서 학원을 못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 무조건 학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학원이 우선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 자게끔만 좀 해주세요, 아이들. 어떤 수업 시간이든. 그 선생님 눈에 띄고 선생님하고 자꾸 피드백을 주고 받고 하면은 선생님들한테도 기억이 남거든요. 세특 알아서 풍성해져요. 단지 이제 변수는 지금 1000자에서 다시 500자로 줄기는 했어요, 아이들. 다시 1000자 쓰는 걸 500자로 줄여놓긴 했는데, 그래도 특히 2학년 때부터는 담당쌤이 눈에 띄어야 돼요. 이 아이가 누군지가 알아야지 뭘 써줄 것도 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맨날 1년 내내, 한 학기 내내 자고 있었으면 걔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눈 뜨고 있는 거, 아이들. 전 눈만 좀 뜨고 있게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학교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되도록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학생부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습관을 1학년 때 안 들여두시면 2학년 때는 정말 힘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따로 받을게요. 이거 마치고.